자, 그리고 저희가 매주마다 항상 점검하고 따져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항인데 지금 지난번에 다녀오셔가지고 네. 정말 전쟁터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전쟁통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네. 현재 국방부 건물은 이번 주면 이제 다 비워질 것 같아요. 아, 이번 그동안 주면? 국방부 장관이 쓰는 2층하고 또 네. 연합훈련이 지난주까지 했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에 참석했던 부서 2층, 3층, 4층이 못 비웠어요. 훈련 비웠었죠. 때문에. 그래서 훈련 끝나면서 거의 밤에까지 해서 이번 주말이면은 이제 이사를 다 일단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층, 3층, 4층을 다시. 그 대통령이 쓸 수 있게 아. 리모델링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업무 공백들이 국방부나 합참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미 연합훈련 끝나고 나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 전투력은 훈련 준비하면서도 올라가고 네. 훈련하면서도 향상이 되고 그렇죠. 훈련 후에 부족한 거를 보완하면서 또 향상이 되는 시간이 것이거든요. 필요하죠. 근데 훈련 끝나자마자 이사하기에 바빠서 아. 훈련 후 후속 조치들이 지금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또 업무 공백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10일 날 이제 대통령이 들어가서 5월 10일부터 근무를 하잖아요. 네. 근데 2층에 원래 대통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2층이 이제 비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리모델링 없네요. 하는데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 걸릴 겁니다. 그럼 네. 5월 10일부터는 5층에 임시 아. 사무실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5층에 임시 사무실을 쓰고 있다가 2층의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은 2층으로 옮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5층에 임시 사무실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2층에서 하듯이 거의 그런 규모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도 방탄 유리도 다 해야 되는 거고 예. 리모델링도 2층 수준의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5층을 했다가 다시 2층으로 가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걸두개 만드는 제가 거니까. 그런 예산 낭비가 될 개연성을 많이 지적을 했더니 네. 인수위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 청와대 집무실을 대통령이 어디가 쓰는지 모르게 하겠다. 그래서 2층도 쓰고 나중에는 5층도 두 개 쓰겠다는 쓰려고요? 거예요. 안보사 보안상. 그러면은 예. 간저도 2개 써야 되잖아요. 한남도 외교부 장관 공간 어디 그렇네요. 다 대통령이 알고 있죠. 어디 있어야 되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2층도 아. 쓰고 5층도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임기응변적으로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당선인께서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할 때 네. 보면 그 인수위 측에서 뭐라 했나요? 멀리서 국민들이 저기 2층 대통령이 쓰는 사무실이 저기구나 네. 하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기했죠. 그럼 그거하고 또 모순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2층에 쓸지 5층에 쓸지 어디 쓸지 모르게 해야 보안이 강화된다. 네. 그러니까 두 군데를 쓸 수밖에 이 5층을 리모델링하고 또 2층도 하다 보니까 국민 혈세가 새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거지로 이제 논리적으로 네. 두 개층을 써야 된다. 궁색할 수밖에 없겠네. 궁색한 이런 별명을 하고 궁색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만약 보안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대통령께서 몇 층에 써야 되는지를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5층 작업은 대개 지금 밤낮으로 할 걸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맞아요. 그거 어디서 하나요? 그 5층에서 할 것 같습니다. 5층에서요? 그러면 5층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은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청와대 2층 수준으로 해야 되는 네, 거죠. 다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2층 하면 또 내려갈 수가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배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얘기했어도. 또 국빈 만찬을 통상 해외 정상회담 해야죠. 하는데 아마 만찬은 현재 청와대 영빈관을 쓰는 걸 검토한다라고 뉴스에서 저도 접했어요. 네. 그러면은 또
거기 뭡니까 5월 10일에 개방을 하고 했다가, 예. 또 영빈관 쓴다고 그날 하루는 하루나 며칠 통제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거기 또 보안상 뭐 이런 그렇죠. 통제도 하고 며칠 동안 예. 그거를 수색을 그래서 하고 아마 여러 거기를 가지로. 검토를 하는 것 같고 참 계속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영국은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지고 있는 네. 문제가 계속 파생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실정입니다. 예. 아니 110개 그 과제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정말 지켜야 될 약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네. 문제 포함해서 우리 병사들의 네. 뭐 200만 원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 정말 열심히 예.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청와대 돌려준다는 약속, 네. 국민께 꼭 돌려주고 싶다, 돌려드리겠다, 네. 그 약속만 지키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지난주에 또 신문에 났던 것들 중에 우려되는 지점이 네. 하나 있는 예산이 많이 낭비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거기 뭔가 하면은 그 미군 기지를 잔류 기지라고 해서 한 3만 평 정도 신기지를 만들어 놓고 네. 지금 용산에 있는 모든 걸 그리였습니다. 네. 엮고 나서 용산 기지가 반납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네. 용산 그 잔류 기지 신기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 3만 평 규모는 드래곤 힐이라고 지금 큰 호텔이 있어요. 용산 기지 안에 미군들이 쓰는 예, 큰 예. 용산 기지 안에 호텔이 있는데 거기를 연해서 국방부와 담벽을 같이 하는 지역이 3만 평 규모예요. 예. 그래서 저도 지적을 했죠 몇 번. 아니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담장을 같이 해서 외국군 기지, 미군 기지가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네. 그것은 도감청의 염려도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민족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안이나 경호나 경비 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인수위가 인식한 것 같아요. 네. 뉴스에 의하면. 그래서 그 기지를 후암동에 있는 용산고등학교 앞에 거기가 미군 기지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네. 거기까지 미군 기지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 대사관을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미 대사관을 거기 지으려고 그래요? 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방송에. 신기지를. 예, 그럼 어떤가 하면은 여기 있는 기지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드래곤 힐 같은 그 정도 호텔을 지으려면은 제가 생각한데 한 3천억 정도는 들 겁니다. 3천억이요? 예, 예. 그럼 그걸 지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옮기게 하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네. 계속 저도 장관님하고 전에 이런 토의를 많이 했어요. 드래곤 힐이 네. 그 아주 한 10층인가 높은 빌딩으로 돼 있고 또 드래곤 힐이란 것이 네. 힐이 뭡니까? 산 능선입니다. 예. 드래곤은 용이잖아요. 용산 능선에 있다고 해서 드래곤 힐이에요. 호텔인데 언덕 위에 이렇게 쭉 있으니까 멀리서도 다 보여요. 네. 그럼 용산공원을 만드는데 중앙에 미국 그 호텔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저거를 다른 데 지어주는 게 안 낫겠냐라고 그 전에 송영무 장관님이나 저도 정경도 장관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지어 나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가에서. 그러니까 먼저 미국이 나가겠다까지 기다려야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마 그쪽으로 지어줄 수밖에 없게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한 3천억 이상 또 세금이 또 혈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신문에 의하면 언론에 의하면 거기 있는 미군 기지에 있는 그 호텔은 네. 영빈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쓰면 된다 이런 걸 얘기하던데 아니 미국 그 장병들이 쓰던 그 호텔을 리모델링을 해서 영빈관으로 쓴다는 것이 우리 국가 국민의 자존심상 허락이 됩니까? 물론 1945년에 일제 치하에 있다 갑자기 해방이 됐고 그다음 6.25 전쟁이 폐허 속에는 일본이 썼던 기지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정말 저희가 이제 매주 우리 주불리 김병주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지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참 너무나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또 새롭게 발견되는 거 있고 하기 때문에 매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걸 지적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들고 이제 5월 10일 다음 주가 되면은 새 정부 시작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또 김명주 의원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예. 어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주 의원을 만나셔야 저희 방송을 보셔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외교안보 국방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 TV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김병주 의원의 정말 이 다양한 컨텐츠 심도 깊은 깊이 있는 컨텐츠를 만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주불리 김병주 TV 찾으셔서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마이TV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좋아요 알림 설정 또 구독까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010-3270-3828 010-3270-3828 화면 아래 전화번호 있죠? 그 전화 주시면 저희 오마이TV에 이 10만인 클럽 그러니까 자발적 시청료 내실 수가 있습니다. 후원금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 한 통씩 하시는 거 잊지 말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댓글 보니까 윤은경님께서 응원합니다 주볼리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김리안님, 김병조 의원님 나오시면 무조건 다 봅니다. 와, 팬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생겼어요, 의원님. 예. 아마 지금 어딜 가시든 김병조 의원이다, 주불리다라고 많이 아는 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마이 TV 수요일마다 나오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김병주 의원 보고 싶은 분들,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 TV 가셔도 되고요, 오마이 TV 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마이 TV 오셔서 보시는 거 구독하시는 것 잊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